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중적으로는 관심이 좀 없는 편이고, 그 다음에 차쟁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911에 관심이 있는 그런 어떤 그 소수의 분들에게만 좀 관심도가 있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재미없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포르쉐 911을 비롯한 이 포르쉐 박사 엔진 오너들이 이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엔진 스크래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원래는 997 그 썰에 이어서 292 M3에 관련된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또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조금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292 이야기는 조금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은 997 썰을 먼저 풀었으니까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제가 997을 구매하기 전에 나름 좀 서칭을 해본 결과, 이 스크래치의 그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뭐랄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우리나라든 뭐 외국 포럼이든 간에 그냥 다들 예측 정도만 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스크래치가 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하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관리를 잘해주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는데, 사실 그 원천적으로는 예방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그 복불복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라는 의미에서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가 뭐 이 과학적인 어떤 그 기술적으로 확증되지 않은 그런 저의 그 개인적인 추측이나 이런 의견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제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스크래치의 첫 번째 원인은 사실 이 거스를 수 없는 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중력이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이제 확실하진 않고, 중력이 영향이 없다고 하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자연적인 섭리의 기초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피스톤이 누워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옆으로 누워 있잖아요.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분당 뭐 짧게는 1000번, 2000번에서 높게는 막 8000번, 9000번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도 이 중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그게 더 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근거는 뭐냐면, 피스톤의 크기가 좀 큰 차량들, 그러니까 그 배기량이 조금 높은 모델들에서 이 엔진 스크래치가 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것도 뭐 제가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옛날에 봤던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배기량이 조금 낮은 것보다 높은 차에서 스크래치가 좀 많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사례들이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이 박서 엔진도 이 엔진 배기량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2.7, 뭐 2.9, 3.4, 3.6, 3.8, 4.0 정도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배기량이 차이가 나고 또 뭐랄까 배기량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피스톤의 사이즈가 이제 크다는 것이고, 사이즈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무겁다는 뜻인데, 아무래도 이 가벼운 것보다는 이렇게 좀 무거운 것이 중력의 영향을 좀 더 받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엔진 스크래치라는 것이 비단 이 포르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브랜드의 차량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특히 이제 그 V8 좀 대배기량 엔진에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대표적으로 이 벤츠 V8 엔진들이 좀 스크래치가 좀 나는 편이긴 한데, 벤츠 V8 엔진 보면 뱅크각이 90도잖아요. 90도. 근데 V8 뿐만 아니라 동일한 플랫폼인 그 뱅크각 90도인 V6 M272 엔진에서도 스크래치가 한 15만, 20만 킬로 되면 나는 그런 차량들이 꽤 있거든요. 이 각도가 이 포르쉐의 플랫6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많이 누워 있잖아요. V형으로 갔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블럭이 많이 기울어져 있고 피스톤도 무거운 뭐 그런 고배기량 차에서 스크래치가 좀 일어나는 것이 많이 보고된다라는 것은 박사 엔진의 그 스크래치가 나는 원리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그 플랫6든 뭐 90도 V6 혹은 V8이든 간에 스크래치가 발생한 차들을 보면은 대략 보통 주행거리가 꽤 많잖아요. 10만, 15만 뭐 이렇게 많은 차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스크래치의 원인이 장기간 주행하게 되면 이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에 유격이 점점 더 생기고, 그 유격이 생긴 만큼 이 피스톤은 이 상하 혹은 이 좌우 이 왕복 운동을 하면서 미세하게 흔들릴 테고,
그다음에 그 흔들림으로 인해서 스크래치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흔들린다고 말한 이유는 실린더 내벽에 이제 스크래치를 내는 부위가 이 피스톤 링이 있는 이 피스톤의 상단이 아니라 피스톤의 하단인 그 피스톤의 그 옆면, 그 스커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가 아니라 그 아래쪽, 그 하단 쪽이 긁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스톤이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면서 약간은 흔들린다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결국 이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하면서 생긴 그 미세한 유격 때문에 피스톤이 흔들려서 실린더 내벽을 긁게 되는 것이고, 조금 긁혔을 때는 사실 모르다가 이게 주행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10만, 12만, 13만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게 이제 긁히게 되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일이 다 벌어졌을 때 이 스크래치 증상을 알게 된다라는 점이 이 스크래치의 어떤 그 무서운 점인 것 같습니다. 다시 뭐 중력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면, 여러분 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포르쉐 박사 엔진 혹은 뭐 벤츠 90도 엔진이나 뭐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90도 엔진과 같은 엔진에서 스크래치 난 거는 많이 봤어도 BMW 직렬 6기통에서 뭐 엔진 스크래치 나가지고 뭐 보링하고 뭐 라이너 삽입하고 이런 수리했다는 뭐 유튜브의 어떤 영상이라든지 그런 주변의 일이라든지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을까요? 저도 이제 가만히 떠올려 보면 진짜 있나 없나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없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 그 BMW 직렬 6기통은 일단 3000cc를 6개로 잘게 쪼개 놨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스톤의 그 질량도 낮고, 무엇보다 엔진도 이 90도보다는 조금 더 서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엔진의 배기량을 결정하는 것은 그 실린더의 그 보어, 그러니까 보어가 실린더를 위에서 봤을 때 그 동그란 원의 그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어의 지름을 키우는 것도 방법이지만, 실린더의 그 사이즈는 그대로 두고 이 스트로크를 길게 하는 방법으로도 배기량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이 박사 엔진 중에서도 엔진 스트로크가 좀 긴 엔진이 있더라고요. 이 스트로크가 길다는 것, 그러니까 즉 왕복 운동을 더 길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스톤이 이 흔들릴 여지가 더 많음과 동시에 긁을 수 있는 그 실린더의 내벽의 그 면적 또한 넓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로크가 길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뭐 저처럼 997을 갖고 싶다고 하신다면, 뭐 10년, 15년 이상 된 997, 996, 뭐 이런 카이맨, 뭐 이런 등등을 이제 보고 계신다면, 원하시는 차종의 그 스트로크를 구글링을 한번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죄송하지만 그 많은 엔진 형식 가운데 어떤 건 스트로크가 길고 짧고를 제가 다 비교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차종을 한번 좀 서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다행히 제가 갖고 있는 그 997 MK2 같은 경우는 이제 배기량은 높아서 피스톤 사이즈가 큰 것은 좀 단점이지만, 그래도 스트로크는 다른 엔진에 비해서 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제 말이 조금 옆으로 나갈랑 말랑 하는데,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스크래치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 실린더와 어떤 그 피스톤 사이의 유격인데, 그러한 유격이 커지는 원인을 생각했을 때 중력의 영향이 아예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중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상식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뭐 관리 소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사실 그 원인이라기보다는 관리를 잘 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엔진오일 뭐 자주 교환해주고, 온도 오르기 전에 급출발하지 말고, 또 온도가 올랐다고는 해도 급출발은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악셀을 아무리 막 이렇게 빨리 밟아도 전기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빨리 차가 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굳이 그렇게 급격한 악셀링을 할 필요가 없고, 그것은 전혀 엔진의 내구성 면에서 전혀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 제동 같은 경우는 뭐 신속하게 해야 되지만, 악셀은 언제나 부드럽게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데 아무리 뭐 이렇게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그 겨울철에 외부 주차를 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그것은 이 스크래치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러니까 겨울철에 외부 주차는 스크래치에 있어서 최악의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는 분들, 제가 말하는 지하 주차장은 이렇게 외부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나름의 어떤 그 눈과 비는 차단이 되지만 기온은 별 차이 없는 그런 지붕이 있는 주차장 말고요. 아예 그 지하에서 그 외투를 입지 않고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기온이 유지가 되는 그런 지하 주차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그 지하 주차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포르쉐 박사 엔진을 구매하시는 것은 재고를 해보시라고 좀 당부를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 스크래치의 직접적인 원인이 그 유격이라고 했잖아요. 실린더와 그 피스톤 사이의 유격이 가장 클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엔진은 이제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금속은 뭐 강성이 굉장히 좋지만 기온에 따라 당연히 그 약간의 부피가 변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단조냐 주조냐 그리고 뭐 실린더 내벽을 좋은 재질로 코팅했냐 이런 어떤 코팅 재질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뭐 실린더 내벽 코팅 재질이 뭐 내구성은 좋은 재질인 그 니카실 코팅, 니켈 뭐랄까 실리콘의 어떤 합성 물질로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 것을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당연히 좋다고 하니까 좋긴 하겠죠. 내구성 면에서는. 근데 사실 아무리 내구성이 좋아도 엔진에 그 어떤 유격이 있으면 어차피 긁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도 물론 도움이 될 것 같은 것은 내구성이 좋으면은 긁혔을 때 긁혀 나가는 어떤 그런 속도나 이런 것들이 더뎌서 엔진이 실제로 폐차가 되기 전까지 어떤 그런 스크래치 현상을 경험하지 않고 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언젠가는 그 니카실 코팅 엔진에서도 스크래치가 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런 코팅되어 있는 엔진은 더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피스톤의 어떤 그 팽창과 수축이 큰 그런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유격이 생길 여지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엔진이 뜨거웠다가 한겨울 영하 10도 이하까지 내려가는 이 한국에서는 피스톤의 이 팽창과 수축의 범위가 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짐작을 해보면 이 어떤 물질이라는 것이 이 팽창과 수축을 꽤 큰 범위 안에서 자주 이렇게 겪다 보면 그 물질의 어떤 그 물성이 다시 말해 그 내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그 자체도 조금씩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물질의 결합이 조금은 느슨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러한 연유로 이 겨울철 외부에 주차되는 차들을 이제 다음날 아침에 시동을 딱 걸게 되면 유격이 아마 최대일 테죠. 왜냐하면 이제 피스톤은 최대로 쪼그라들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유격이 최대일 때 엔진이 딱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 피스톤이 가장 많이 흔들리게 되고 그때 이제 스크래치를 야금야금 내다가 결국 그 한계치를 넘어갔을 때 그때 이제 머플러에서 이제 백연, 그 하얀 연기가 나오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번 토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도 온도 변화가 좀 적어야지 피스톤이 덜 수축되고 그만큼 유격이 덜하고 그로 인해서 유격이 덜하다는 것은 스크래치를 낼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하 주차장을 구비하고 있는 그런 곳에 계신 분들이 이 911 박스터 카이맨 같은 그런 박사 엔진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배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머플러에서 배견이 막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스크래치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그 987 오너분께서 머플러에서 배견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리저리 점검을 받아보시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스크래치가 아니라 다른 쪽의 문제였었거든요.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배견이 조금 나온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리고 사실 아침에 조금 배견이 나오는 차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차들이 스크래치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어서 일단은 배견 때문에 너무 놀라시거나 그러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배견이라는 것이 아침 냉간시 때만 잠깐 나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되고 또 약간 소리도 이상한 것 같고 이러면은 이제 스크래치를 의심해 봐야겠지만 일단 배견이라고 해서 100% 스크래치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매치거 엔진이라고 있잖아요. 그 제일 유명한 것은 997 MK1 그 터보는
매치거 엔진이고 MK2는 매치거 엔진이 아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매치거 엔진이 스크래치로부터 자유로운 최고의 엔진이다라고 이야기는 하면서, 그렇다면 왜 스크래치로부터 그 엔진은 자유로울까에 대한 또 그런 원인은 아무도 이야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매치거 엔진이 왜 내구성이 최고의 엔진인지, 물론 증명은 돼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다 보니까, 혹시 아시는 분은 이 카더라 말고 정확하게 이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댓글로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이 박사 엔진 스크래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혹시나 좀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사실 제가 말하면서도 맞나 싶은 것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틀린 것이 있다면 댓글로 좀 정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